안녕하세요. 박현석입니다. 지금 교재 14장에서는 와이어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와이어프레임은 우리 비주얼 패러다임의 툴로 그리고는 있는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요 링크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좀 그 요새 굉장히 인기가 좀 뭐 피그마나 뭐 이런 툴들도 소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이 3부에 이제 자바 코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임플리멘트 하는 부분들, 요게 이제 와이어프레임 이런 화면 디자인과 어떤 식으로 관련되는지 잠깐만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좀 욕심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라는 거는 이제 객체 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클래스들을 임포트를 해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화면이 굉장히 복잡하더라도 이제 이런 그 컴포넌트 스윙이라는 패키지를 우리가 임포트해서 그 이런 그 뭐 우리가 흔히 보는 화면에서 자주 보이는 요런 여기 J 슬라이더라든지 J 라디오 버튼, J 책박스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J 텍스트 필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윙이라는 패키지를 임포트하면 한 줄이면 그냥 화면에 나타낼 수 있다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이런 컴포넌트들은 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배치만 잘 하면 굉장히 복잡한 그 화면도 아주 쉽게 손쉽게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포넌트들을 여기 이 배치를 하려면 컨테이너가 필요하고요. 이와 같이 컨테이너라는 거는 이런 컴포넌트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용어들 이벤트 그러면 흔히 무슨 파티할 때 쓰는 용어 같이 느껴지겠지만 이런 스윙 같은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에서는 그 마우스를 클릭한다던가 텍스트를 키보드에서 친다던가 하는 이런 모든 종류의 발생하는 일들을 이벤트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한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윙 프로그램을 한번 간단하게나마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배치가 어떻게 되고, 이런 자바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한다 정도만 그냥 눈으로 보아도 큰 도움이 될 듯 해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J프레임 객체를 생성해 하는 이런 예제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고, 곧 이어서 여기에 버튼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클릭미라는 이 버튼을 한번 추가해서 화면에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First Swing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생성했고요. 음, 이거를 내가 또 깜빡해서 이 메인이 있어야지 자바는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컨테이너 클래스를 먼저 하나 생성하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클립스 상에서는 뭔가 에러가 나면 이 가입표가 이렇게 생기게 되어 있고요. 미리 임포트를 해줬어야 되는데, 요 지금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이 이클립스가 시키는 대로 요 더블 클릭을 해서 이런 코드들, 지금 J프레임이라는 걸 내가 사용했는데, 임포트를 안 해줬으니까 여기 에러가 생겼었던 거고요. 음, 그러면 이 프레임의 사이즈는 한 300 바이 300 정도로 하고 헤드 사이즈가 아니고 셋 사이즈죠. 음, 그리고 이게 화면에 나타나게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자바에 이제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은 여러분들 중에는 상당히 자바를 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교재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바를 전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드들은 좀 이해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고요. 그냥 어떤 식으로 이 화면에 이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 창을 띄우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단순 예제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확인해도 되고 약간 도전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이클립스에서 지금 여기서 보이는 대로 그냥 따라하기 실습을 해도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클래스, 마이프레임, 첫 번째 마이프레임 하나 우리가 생성했으면 항상 이 자바에서는 이거를 객체로 만들어서 화면에 띄워야 되기 때문에 x라고 합시다. 변수. 그래서 myFrame을 이렇게 띄우는 간단한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셀 사이즈는 이게 300 바이 300 픽셀의 크기의 프레임 창, 컨테이너 창을 하나 띄우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요 지금 창이 하나 뜬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위안에 뭔가 우리가 컴포넌트를 넣고 싶다는 얘기고, 이 뭐 사이즈를 예를 들면 조금 작다라고 생각하면 500 바이 8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사이즈가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00 바이 500으로 했어야 되나요? 800 바이 500으로. 자, 이게 이제 컨테이너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여기에 뭘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예제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 컨테이너는 하나 만들어 봤었고요. 여기에 이제 화면에 아무것도 없었으니 버튼을 하나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버튼 객체를 하나 생성하고요. J 버튼 B는 new J 버튼 뭐 이런 클레임이 이렇게 해서 이런 지금 클래스 이름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 스윙에서 이제 제공해주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자바 API를 찾아보면 사전처럼 여러분들이 다 찾아낼 수 있을 거고요. 어, 지금 여기도 이제 에러가 났는데 여기 클릭을 해보면 이제 이 J 버튼이라는 스윙 객체를 클래스를 쓰려고 하는데 코드가 없다. 코드를 좀 임포트 해달라 이런 뜻이고 여기서 제시한 대로 뭐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는데 임포트를 그 J 버튼을 임포트 하겠다 해서 더블 클릭해주면 자동으로 코드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객체는 생성됐지만 이거를 J프레임 안에 집어넣어서 화면에 나타내 주기 위해서는 add
this 점 add 한 다음에 요 b를 집어넣겠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화면에 집어넣겠다는 뜻이고요. 이거를 실행시켜 보면 좀 실망스럽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버튼이 이렇게 크게 들어간 거예요. 아직 배치 관리자에 대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디폴트로는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모양이 별로 안 좋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직 그 레이아웃에 대한 얘기는 안 했지만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한 줄만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점 set layout 해서 new 여러 가지 레이아웃 매니저 중에 flow layout이라는 것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게 새로운 클래스가 나왔는데 임포트가 안 되어 있으니 가입표가 나왔을 거고 임포트 하겠다라고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또 에러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버튼, 프레임, 플로우 레이아웃 이런 것들을 지금 임포트 한 거고요. 음, 좀 어렵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보다는 훨씬 이 플로우 레이아웃으로 레이아웃을 정했기 때문에 이 버튼처럼 생겼습니다. 아까는 전체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클릭미라는 거 버튼이 생성은 됐는데 이벤트가 지금 분명히 클릭을 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아무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요걸 잘 관찰해 주고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었죠. 그러면 우리가 뭘 안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 하면 지금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즉 버튼을 클릭하는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처리해 줄 리스너 클래스 어,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던 바로 그 리스너 클래스를 우리가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벤트 처리하기를 뭐 여기는 지금 텍스트 필드, 버튼, 체크박스 등등에 대해서 이제 이벤트 처리하는 어, 예제가 나오기는 하는데 뭐 간단한 버튼에 대해서 처리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벤트와 리스너가 무엇인지는 앞에서 말로 좀 설명했는데 여기 한번 좀 기술을 해 두었고요. 중요한 용어니까 좀 익숙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마우스 클릭한다든지 드래그를 한다든지 키보드 입력 이런 것들을 자바 용어에서는 이벤트라고 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 이름들이 뭐 액션 이벤트라든지 텍스트 이벤트라든지 이렇게 클래스로 미리 정의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이런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액션 리스너, 텍스트 리스너 같은 이런 리스너들을 이런 이벤트 소스와 연결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코드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혹시 이 따라하기 실습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따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뭐 반드시 따라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약간 반복적으로 요 그림을 보고 한번 더 설명을 하면 지금 구이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사람이 맨 처음에 이제 소스 코드가 있으면 여기에 리스너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add 무슨 리스너로 이렇게 코드상에서 연결을 시켜두면 이제 어떤 사용자가
이벤트를 발생시킬 거란 말이에요. 마우스를 클릭한다던가 텍스트 키보드에 텍스트를 입력한다던가 뭐 마우스 드래그를 한다던가 다양한 종류의 이벤트를 발생시킬 거고요. 그거는 이제 소스 코드에서 이거를 감지하고 나서는 아까 적용해 두었던 리스너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소스 코드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거고요. 그 이벤트가 발생한 다음에는 리스너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마우스 클릭됐으면 리스너가 그거를 실시간으로 감지를 해서 이제 큐 안에 쌓여 있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끄집어내서 자동으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게 이 코드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제 좀 이해하고 나서 이벤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습을 뭐 레이블이나 버튼이나 체크박스, 텍스트 필드 같은 것들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다 한 번씩 해보는 이런 실습 코드를 슬라이드에 넣기는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버튼에 대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자바 API에서 뭐 찾아보면 사전처럼 되어 있는 이런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보면 다 정의는 다 되어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이런 걸 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뭐 요 세 개의 컴포넌트가 있지만 우리 버튼만 이렇게 처리하는 이런 코드로 해서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벤트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는 리스너라는 클래스를 연결시켜 줘야 된다고 했었고요. 그러면 이 마이프레임에서 리스너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는 음, implements라는 단어를 써서 이거는 이제 상속의 일종인데 extends를 쓰는 거 말고 이제 인터페이스를 상속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교재에선 전혀 설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액션 리스너라는 것을 상속받겠다 또는 그 구현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요거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J 버튼 이벤트 소스와 액션 리스너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코딩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역시 새로운 클래스가 나왔는데 이거를 이 코드를 임포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에러 메시지가 떴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임포트 액션 리스너를 해줘서 그 지금 액션 리스너를 이제 이 코드에서는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다만 여기에 보면 이제 에러가 한 번 더 떴죠. 그래서 add unimplemented message 즉 액션 리스너라는 코드를 이벤트 소스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임포트는 해줬는데 그러면 그걸 처리하는 어떤 메소드들을 구현해 달라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 코드가 생깁니다. 액션 performed라는 메소드에서 우리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프린트문 우리가 늘 하듯이 버튼 이즈 클릭라고 해서 이게 지금 이벤트를 인식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만 확인해 주는 코드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는 리스너가 있고요. 이벤트 소스가 여기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여기서 이제 이벤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클릭미를 눌렀을 때 얘네들을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했을 때는 아직도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요 리스너와 이벤트 소스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이벤트가 일어나는 곳, 즉 J 버튼에 add 액션 리스너를 더해 주겠다. 서로 짝을 지어 줘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마이프레임이라는 거 자체가 요 코드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 this라는 요 자바의 변수 이름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요 this라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싶은데 이러면 좀 여기서는 단순히 음, 와이 그 와이어 프레이밍과 이제 자바 코드와의 관계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그 경험해 주게 하려는 강의일 뿐인데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해 주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 있는 대로 실행을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디스 같은 것들은 설명을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행을 시켜 보면 이와 같이 이제 클릭미가 똑같이 떴고 이번에는 클릭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보이나요? 지금 이벤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 버튼 이즈 클릭트 여러 번 해도 지금 드디어 이제 이벤트가 처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뭐 메뉴를 넣는다던가 이거는 버튼 컴포넌트고요. 이 메뉴 컴포넌트라던가 뭐 체크박스 컴포넌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텍스트 필드라는 거 하나만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이제 새로운 게 나왔는데 어, 임포트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이 이제 필요한 클래스를 그때그때 외부에서 끌어오는 코드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요 텍스트 필드라는 것을 여기 넣어줬고 요게 이제 화면에 보이기 위해서는 아까하고 똑같이 요 this.add b가 있었고 this.add t도 해줘야 되는 거죠. 화면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와 같이 텍스트 필드도 넣을 수 있고 등등 뭐 전반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이클립스 화면도 사실은 내 눈에는 여러 가지 메뉴 컴포넌트 또 이 위에 여러 가지 이 컴포넌트들이 들어갔고 이런 것들은 아마 보도 레이아웃으로 했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약간의 자바 지식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와이어 프레이밍 할 때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약간 알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여러분들에 따라서는 아마 이거를 그냥 보기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번 잘은 모르지만 따라하기 실습을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사실은 자바 초보자라면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하 이제 와이어 프레이밍과 자바 코드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 이게 어떤 작업들이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 정도는 감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배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와이어 프레이밍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거고요. 이런 배치는 그러면 코드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이미
배치 관리자 클래스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플로우 레이아웃이라든지 보더 레이아웃이라든지 그리드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굉장히 복잡한 이런 화면 구성도 손쉽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 관리자 또는 레이아웃 매니저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자바에서도 이런 배치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뭐 예를 들면 버튼을 동서남북 중앙으로 배치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이제 보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니면 뭐 물 흐르는 대로 이제 플로우 레이아웃으로 할 수도 있고 이 표처럼 이렇게 그리드 레이아웃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적당히 조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늘상 보아오는 여러 가지 화면들 심지어는 그 이클립스 우리 편집기 화면도 사실은 이런 그 레이아웃을 잘 조합하면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5개 버튼을 플로우 레이아웃으로 한다거나 그리드 레이아웃으로 동서남북으로 한다던가 하는 이런 예제가 설명되어 있기는 하고요.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패널이라는 게 있어서 마치 도시락만 있는 게 아니고 도시락 안에 조그만한 이제 패널들이 있으면 반찬 정리가 훨씬 용이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패널들도 적당히 활용을 해서 화면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와이어프레이밍 툴을 사용해서 할 때는 약간 수작업으로 XYZ 좌표를 맞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텐데요. 사실은 이런 코드상에서 배치 관리자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클래스 툴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자바 보충 강좌를 올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 실습할 때는 이와 같이 그 휴대폰, 뭐 아이폰이나 뭐 이런 것들이 휴대폰에 뭔가를 이렇게 배치하는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이클립스 같은 데서 개발하지 않고 뭐 안드로이드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드로이드에 관련된 이런 플랫폼에서 이런 템플릿으로 배치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조금 14장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챗GPT가 이제 교육에 어느 정도 활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챗GPT로도 이런 구유화면을 상당 부분 구현할 수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 이벤트라든지 이런 용어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자바 코드를 잘 못하더라도 직접 챗GPT한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간단한 예제를 하나 보여주려고 하고요. 자바의 스윙을 활용하여 음, J 버튼에서 J 버튼을 J 프레임의 상단에 배치하고 클릭하는 이벤트가 발생 시 뭐로 할까요? 원을 그려주는 코드를 작성해 줘. 뭐 이렇게 한번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도 챗GPT가 이 화면 구성 자체를 뭐 버튼은 위에 두고 뭐 메뉴를 뭘로 하고 이런 것들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요 간단한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요 지금 레이아웃, 보더 레이아웃을 썼네요. 그리고 사이즈는 400 바이 400으로 했고, 이름은 J버튼 이그젬플이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가 일단 안 났으니까 아마 돌아갈 것 같은데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배치는 좀 이상하게 됐고요. 요거는 여기 코드 조금만 만지면 되고 그리기 버튼, 버튼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클릭을 하니까 지금 원이 나타났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요 레이아웃을 보더 레이아웃 점 놀스로 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플로우 레이아웃으로 했으면 아까처럼 보였을 텐데 그 다음에 이 이벤트 처리는 J프레임에서 액션 퍼폼드가 여기 있고 드로우 서클이라는 걸 정의했네요. 그래서 이 드로우 서클에는 레드로 그리고 필 오버를 그리는데 150, 150, 100, 100 정도 크기의 어, 그 원을 그리는 코드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게 액션 퍼폼드가 되면 이 드로우 서클이 불려지도록 하는 이런 코드가 순식간에 작성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코드도 여러분들 생성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조금 더 와이어 프레이밍을 우리가 왜 하는지 나중에 이제 코드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좀 이해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